나이 들수록 죽기 살기로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많은 시험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인간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정말 사실인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인생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살이 돼도 잔병 치레 하나도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후의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적어도 300이 필요합니다. 등 답변이 제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비례해서 점차 줄어들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건 바로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 돈 빌려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지켜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서도 사업한답시고 부모 돈 끌어와서 결국은 부모 돈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 돈 좀 빼먹어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 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는 소리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일에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 빌려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곤에 젖은 주름살과 함께 살아갈 날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다 알지만 절대로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운동하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노년들의 운동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힘들어져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취합해보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2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보는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몸에 좋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하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인 것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고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담배 끊는 것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근육질의 몸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10,000걸음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뺐더라도 이틀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비법만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만 허비하게 되죠. 나이 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웃음이 만들어낸 아주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는 반면에 힘겨운 노동과 빈곤에 쩌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지내면 보기 좋은 주름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평안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4가지 이유.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이 말은 즉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옛 성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는 관계에 스스로를 갈아 넣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더 나아가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상처로 지탱되어 가는 관계는 독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과 상처만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출발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나눔, 헌신, 희생, 말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허망한 관계에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준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일찍 깨우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면 이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그간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는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다면 더 차갑고 잔인하게 무시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꿈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꺾어서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부려먹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배우고 싶은 것조차 못 배우게 방해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단절시켜서 집안에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겁박해서 억류시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서 뭘 하냐. 돈은 왜 그딴 데다 쓰냐. 아깝지도 않냐.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돈만 버린다며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꿈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존중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꿈을 함께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이런 관계라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설령 가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마주해봐야 서로 좋은 소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 했지만 모두가 끝까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고 살아야 합니다. 존중도 하지 않고 꿈도 짓밟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후회.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